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가족들의 눈을 피해 효주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잠든 남편 몰래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잠시 후 누군가를 보고 표정이 밝아지는 효주 씨. 바로 이 중년 남자를 만나러 온 모양인데요. 대체 저 남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걸까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근데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에이구 걱정도 참. 근데 여기 봄이 많으니까 일단 들어가자. 그러더니 주변을 의식한 듯 발걸음을 서두르는 두 사람. 그런데 잠시 후, 여긴 모텔 아닙니까? 두 사람 설마 그런 사이였어요? 갈아입을 속옷 좀 챙겨왔어요. 에이, 고맙다. 근데 아무한테도 들킨 거 아니지? 그럼요. 그이랑 어머니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나왔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네가 위험해.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돼요? 너무 속상해요, 아버님. 내가 며느리 하나 잘하뒀나 보다. 네가 날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걸 보니. 아, 놀랍게도 두 사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군요. 그런데 왜 이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만남을 갖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박의성 신효주 부부. 잘 다녀왔습니다. 의성 씨가 외아들인지라 두 사람은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식구가 된 것 같구나. 시부모님 선물에 각별히 신경을 쓴 효주 씨. 일단 시어머니 여진 씨에겐 합격인 모양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고맙다. 짠! 아버님, 이거 아버님 거예요. 제가 지갑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난 괜찮은데. 고맙다, 아가야. 그런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 저걸 언제 샀지?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를 방으로 불러들인 시어머니 여진 씨.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효준아, 내가 한 말 잊었니? 아니요, 어머니. 선물 정도는 괜찮을 줄 알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 처음이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마. 하지만 다음부턴 내가 한 말 꼭 명심해. 이 집에선 그게 규칙이야. 알겠어? 네. 이 집 안에 엄격한 규율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걸 언제 샀어? 효주 씨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아이고, 아침들 먹고 있었구나. 아가 나도 좀 다오. 어찌된 일인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며느리 효주 씨. 다른 두 사람 역시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설마 일부러 무시하는 걸까요? 그거 참 사람 민망하게 너무들 하는군요. 결국 직접 밥을 챙겨서 식사를 하는 문태 씨. 그런데 문태 씨를 보는 가족들의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대체 왜 이런가 했더니 아버님! 밥 먹을 땐 쩝쩝대지 좀 마시라고요. 듣기 싫으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효주 씨 며칠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밥맛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먹어마. 결국 며느리와 가족들을 피해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태 씨. 대체 그는 왜 이렇게 며느리에게 꼼짝도 못하는 걸까요? 며느리의 구박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세요, 아버님. 아버님! 무슨 일이냐? 다짜고짜 시아버지 앞에 빨랫더미를 쏟아붓는 효주 씨.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시아버님 속옷 빨래나 하려고 시집 온 줄 아세요? 아버님 건 아버님이 직접 하세요. 이제는 시아버지의 빨래조차 하기 싫다는 겁니까? 효주 씨 정말 너무하는군요. 그런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참기만 하는 문태 씨. 그런데 왜 아내와 아들은 며느리 행동을 보고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여진 씨가 아들 내비를 호출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드디어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는 걸까요? 아니, 아주 잘하고 있어. 정말요? 잘하고 있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너 가끔 네 시아버지랑 눈도 마주치고 말 대답도 해주고 그러더라. 내가 철저히 무시하랬지? 죄송해요, 어머니. 더 열심히 무시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놀랍게도 효주 씨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여진 씨는 왜 며느리에게 남편을 무시하라고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오랜만에 효주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얘들아, 진짜 오랜만이야.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난 건데요. 효자, 근데 시댁에서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시부모님 어때? 결혼식 때 보니까 너네 시어머니 인상 장난 아니던데 너 안 괴롭혀? 아니. 두 분 다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완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에게 복잡한 속사정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시어머니 여진 씨였는데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라고? 아니. 아직 그나저나 나 급한 볼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나중에 간다. 다시 만나자. 미안해. 시어머니의 지령을 따르기 위해 급히 자리를 떠는 효주 씨. 대체 왜 이렇게 시어머니의 말에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잘 만나고 왔니? 네. 어머니 오늘 저녁 모임 있으시댔죠? 이제 슬슬 나가야지. 근데 지금 6시 좀 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곧바로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하는 효주 씨. 아버님! 아버님! 아가 왜 그러냐? 하루 종일 하시는 것도 없는데 나와서 계단 걸레질이나 좀 하세요. 걸레질? 내가? 그럼 이 집에서 제일 한가한 아버님이 아주 누가 해요? 얼른 나오세요. 얼른요. 이게 무슨 기막힌 상황입니까? 며느리의 감독 아래 청소를 하고 있는 시아버지. 더욱 황당한 건 며느리에게 구박당하는 남편을 보며 아내 여진 씨가 흐뭇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 그럼 우리 다녀오마. 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래. 여보 어머니 모셔다 주고. 여보도 운전 조심하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가자마자 효주 씨가 창문으로 달려갑니다. 두 사람이 탄 자동차가 출발하는 걸 확인하더니 다시 시아버지에게 달려가는 효주 씨. 그런데 아버님, 일어나세요. 무릎 아프셨죠? 어떡해. 괜찮아.
아니 우리 며느리 위해서라면 이까지 걸레질 줄이야. 얼마든지 하지. 아버님도 참. 요즘 연기가 아주 물이 오르셨던데요? 아무런 너만 하겠냐? 아주 배우 해도 되겠어? 아버님, 저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왔어요. 그이랑 어머님 올 때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나가서 외식해요. 그럴까? 네, 그래.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연기를 해야만 했던 걸까요?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아버님? 글쎄, 너 먹고 싶은 거로 먹자꾸나. 정말요? 그럼. 세상에나 둘만 있으니 이렇게 다정할 수가요. 그런데 그때 이런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왜 여기에?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따라 들어와. 시아버지와 다정하게 지내는 효주 씨를 보고 잔뜩 화가 난 두 사람. 아, 효주 씨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내가 결혼식 날 뭐라 그랬어? 네 시아버지 무시 안 했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랑 한 약속 안 지키면 너랑 이혼한다고 했잖아. 미안해, 여보. 돌아가신 아빠가 자꾸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여태까지 우리를 속여놓고 끝까지 변명이구나? 안 되겠다. 당신 당분간 친정에 좀 가 있어. 따라와. 있어봐. 너까지 왜 그러냐 정말. 어? 괜한 애 잡지 말고 그만해라. 내가 연기하자고 그랬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만 없으면 되잖아. 아버님. 미안하다 유주야. 나 때문에. 결국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시아버지 문태 씨는 자신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대체 이 가족 왜 이렇게 문태 씨를 미워하는 걸까요? 결혼한 는 시부모가 10년이 넘도록 각방을 쓰며 싸움을 계속하는 등 극심한 불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에게 시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방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는데요. 유령 취급을 당하는 시아버지를 안쓰럽게 여긴 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시아버지를 챙겼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켜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시를 견디다 못한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는데요. 시부모의 불화가 초래한 이 가족의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달 후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효주 씨가 임신을 한 건데요. 야,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그렇게 좋아? 그런데 애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진 알지? 네, 아버님이요. 그래, 그것만 명심하면 된다. 문태 씨가 집을 나간 후 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임신 소식도 좀 알려드릴 겸. 그래, 이왕 가는 김에 자고 와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푹 쉬다가. 그런데 그날 밤 친정에 간다던 효주 씨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왔니? 저 왔어요, 아버님. 그래 들어오거라. 아, 시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군요. 효주 씨는 가족 몰래 혼자 지내는 시아버지를 틈틈이 챙겨왔던 것입니다. 아이 자꾸 이렇게 안 와도 된다니까.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은 아버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응? 꼭 할 말이라니?
저 임신했어요. 6주래요. 아휴, 고맙다. 고마워. 저는 아버님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 나는 우리 며느리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마음이 기특하고 고마운 문태씨. 그런데 그때 어머님! 당신 내 이럴 줄 알았어.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이 인간을 또 만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당신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난 그게 아니라 임신 사실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 사람한테 그걸 뭐하러 얘기해? 그냥 내가 무시하잖아. 이 녀석! 너 이 녀석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손주까지 못 보게 할 셈이냐? 당신 감히 내 아들을 쳤어? 아이고 대체 왜들 이러는 겁니까? 당신의 손주를 보면 어쩔 건데 당신처럼 별볼일 없이 키우게? 뭐야? 당신 정말 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40년 전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문태씨는 부잣집 외동딸 여진씨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곧바로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 뭐야 대체 뭐 얼마나 맛있는 거 사왔길래 이러는 거야? 일단 한번 먹어봐. 결혼 기념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준비한 문태씨. 어때? 맛있지? 좀 비린데? 외국 음식인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에 호기심이 가득한 여진씨. 대체 무슨 음식이기에 이러는가 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순대, 간, 허파. 이거 자기 안 먹어봤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자기야. 그런데 여진씨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모두 뱉어내는데요. 자기 왜 그래? 괜찮아? 당신 어떻게 이딴 걸 나한테 먹일 수가 있어? 정말 미쳤어? 아니 그렇게 맛없어? 진짜 수준 떨어져. 이딴 거지 같은 음식 당신이야 실컷 먹어. 평생 길거리의 음식이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여진씨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의 성장 환경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자, 라면 먹자. 아들 의성이를 낳은 후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먹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먹지 마. 아니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저급한 음식을 먹일 수가 있어? 아니 그 사람들 다 먹는 라면 갖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그렇게 먹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한테 그러지 마. 난 저딴 음식 안 먹고 살았으니까.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려는 문태 씨와 달리 여진 씨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교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무시하는 여진 씨의 태도는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 인체 무해 괜찮아. 어느새 의성이 역시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구질구질해 보이고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품 있고 경제력이 있는 어머니에게는 늘 깍듯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세 사람. 하지만 중소기업의 회장인 여진 씨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혼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태 씨 역시 어머니의 병원비를 아내가 부담하고 있어 쉽게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복잡한 가족사 때문에 애꿎은 효주 씨만 난처하게 되는데 남편 의성 씨가 효주 씨를 방에서 끌고 나옵니다. 이거 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저 사람한테 잘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나 어머니 말씀 거역할 수 없어. 우리
분가해서 살자. 시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든 그냥 우리 둘이 나가서 살자. 어? 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어머니 두고 절대 못 나가. 그래. 난 분가하는 거 아니면 이혼할 거니까 나랑 살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랑 살 건지 당신이 알아서 해. 하하, 과연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부모의 갈등 때문에 부부 사이마저 멀어지자 아내는 분가를 제의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남편의 차가운 답변에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청구합니다. 재판부는 부모 사이가 악화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내의 분가 제의를 거절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당한 것은 물론 그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된 의성 씨.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여진 씨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우리가 졌어요. 위자료도 다 물어주래. 아우. 그렇게 이혼 소송 못하게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어? 이렇게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해? 어? 내가 여태까지 그지 같은 내 아버지랑 왜 이혼 안 하고 살았는데? 아유, 이렇게 미련하게 그러네. 그런데 그때 모텔방을 전전하던 문태 씨가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여진 씨에게 뭔가를 건네는데요. 우리도 그만 갈라서 뭐요? 놀랍게도 문태 씨 역시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싫어, 못해, 안 해. 절대 못해. 아, 글쎄, 잠깐만. 빨리 찍어. 절대 못해. 얼른 찍으라고. 남편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던 여진 씨.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얻는 자기만족은 그저 초라한 자기 위안일 뿐이란 말,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